중국 자본에 넘어간 브랜드가 결국 사고를 쳤습니다. 2025년 9월 히말라야 해발 5,500m에서 3km에 걸쳐 폭죽이 터졌습니다. 자연을 경외한다던 명품 등산복 브랜드 아크테릭스가 직접 기획한 행사였습니다. 2019년 중국 안타스포츠가 6조 원을 들여 인수한 이후 잘 나가던 이 브랜드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100만 원짜리 재킷을 파는 회사가 왜 산을 불태웠는지, 어떻게 추락의 길로 접어들었는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크테릭스는 원래 산악인의 생존 도구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1989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데이브 레인이라는 산악인이 창업했습니다. 그는 캐나다의 험준한 코스트 산맥을 오르면서 기존 등반 장비의 불편함을 직접 느꼈습니다. 당시 등반용 안전벨트는 딱딱하고 움직이기 힘들었습니다. 장시간 착용하면 허리와 허벅지가 쓸려서 상처가 났습니다. 데이브 레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장비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밴쿠버 북부의 작은 공장을 인수하고 직원 4명과 함께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회사 이름은 락솔리드였습니다. 이들은 열을 가해서 소재를 사람 몸에 맞게 구부리는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이 기술로 만든 베이퍼 하네스는 착용자의 몸에 딱 맞았습니다. 하네스란 암벽 등반을 할 때 몸의 밧줄을 연결하는 안전벨트입니다. 움직임이 자유롭고 오래 입어도 쓸리지 않아서 산악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1991년 회사 이름을 아크테릭스로 바꿉니다. 이 이름은 시조새의 학명에서 따왔습니다. 시조새는 공룡에서 새로 진화하는 중간 단계의 동물입니다. 끊임없이 진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실제로 지켜졌습니다. 1998년에는 알파 SV 재킷을 내놓았습니다. 이 재킷에는 세계 최초로 방수 지퍼가 적용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아무리 좋은 방수 소재를 써도 지퍼 틈으로 물이 스며들었습니다. 아크테릭스는 지퍼 자체에 방수 처리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미국 해군 특수부대와 영국 특수부대가 이 재킷을 채택했을 정도로 성능이 뛰어났습니다. 옷의 이음새를 막는 테이프 기술도 혁신적이었습니다. 당시 업계에서는 21에서 25m 폭의 테이프를 썼는데 아크테릭스는 이것을 8mm까지 줄였습니다. 테이프 폭이 줄어들면 옷이 가벼워지고 숨쉬기도 편해집니다. 이런 기술력 덕분에 아크테릭스는 아웃도어계의 에르메스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가격은 비쌌지만 전문 산악인들은 기꺼이 돈을 지불했습니다. 생존이 걸린 장비에서 가격은 부차적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비싸도 납득이 가는 브랜드. 이것이 30년간 이어온 아크테릭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이 브랜드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중국의 스포츠 기업 안타스포츠가 아크테릭스의 모회사인 아머스포츠를 인수했습니다. 인수 금액은 46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6조 원입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수천 채를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안타스포츠가 어떤 회사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회사의 정체를 알면 이후 벌어진 일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타스포츠는 중국 푸젠성에 본사를 둔 스포츠 의류 기업입니다. 원래는 나이키 신발을 대신 만들어주는 하청 공장에서 시작했습니다. 창업자 딩스종의 부모가 나이키 공장을 운영했는데 1991년에 자체 브랜드를 만들면서 독립한 것입니다. 안타스포츠는 중국 내수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2009년에는 이탈리아 스포츠 브랜드 휠라의 중국 사업권을 인수해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휠라 중국 매출은 안타스포츠 전체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2011년에는 당시 중국 1위였던 리닝을 제치고 중국 최대 스포츠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중국 내에서 나이키 매출을 넘어서며 정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안타스포츠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중국 국내에서는 잘 팔렸지만 해외에서는 인지도가 낮았습니다.
또한 저가 브랜드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고급 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웠습니다. 자체적으로 프리미엄 브랜드를 키우려면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안타스포츠는 더 빠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인수합병이었습니다. 안타스포츠는 텐센트, 파운테인 베스트 같은 중국 기업들과 힘을 합쳐 아머스포츠를 인수했습니다. 아머스포츠는 핀란드에 본사를 둔 스포츠 그룹으로 아크테릭스 외에도 살로몬, 윌슨 같은 유명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살로몬은 스키와 산길 달리기 장비로 유명합니다. 윌슨은 테니스 라켓으로 세계 최고입니다. 11개 글로벌 브랜드를 한꺼번에 손에 넣은 것입니다. 영국의 경제신문 파이낸셜 타임스는 당시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중국 최고의 스포츠웨어 브랜드가 나이키와 아디다스를 제압하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안타스포츠의 목표는 아웃도어계의 LVMH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LVMH는 루이비통을 보유한 세계 최대 명품 그룹입니다. 인수 직후부터 아크테릭스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합니다. 인수 이후 아크테릭스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인기가 터졌습니다. 2020년 파리 패션 위크에서 놀라운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루이비통의 수석 디자이너인 버질 아블로가 파란색 아크테릭스 바람막이를 입고 무대에 등장한 것입니다. 패션계는 술렁였습니다. 등산복이 세계 최고의 패션쇼 무대에 오른 순간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SNS를 타고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이때부터 고프코어라는 트렌드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고프코어란 등산복을 도시에서 일상복처럼 입는 패션 스타일입니다. 등산은 하지 않지만 등산복을 입고 산에 가지 않지만 등산 브랜드를 걸치는 것입니다. 틱톡에서는 아크테릭스 재킷을 입고 옷을 입은 채로 샤워하는 영상이 유행했습니다. 방수가 얼마나 잘 되는지 보여주는 챌린지였는데 수백만 명이 시청했습니다. 한국에서는 2019년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아크테릭스 패딩을 입은 사진이 화제가 되면서 인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당시 이 회장이 입은 제품은 145만 원짜리였습니다. 이 패딩은 제드래곤 패딩이라는 별명이 붙으며 매장에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강남 매장에는 애가 사달라고 한다며 제품 사진을 보여주는 부모님들이 많아졌습니다. 10대들 사이에서는 교복 위에 입는 새로운 등골 브레이커로 떠올랐습니다. 매출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한국에서 아크테릭스를 운영하는 넬슨 스포츠는 2023년 매출 1,200억 원에서 2024년 1,600억 원으로 42%나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공에는 위험이 숨어 있었습니다. 산에 안 가는 사람들이 입는 등산복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산악인들은 브랜드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등산 커뮤니티에서는 품질이 예전만 못하다는 불만도 터져나왔습니다. 생산지가 캐나다에서 중국, 베트남 등으로 옮겨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뢰에 금이 갔습니다. 마지막까지 캐나다에서 생산되던 알파 SV 재킷마저 해외 공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본사만 밴쿠버에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2024년 2월 아머스포츠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했습니다. 상장이란 회사의 주식을 누구나 사고 팔 수 있게 시장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상장을 하면 큰 돈을 끌어올 수 있지만 그 대가로 매 분기마다 투자자들에게 실적을 보고해야 합니다. 아머스포츠가 상장할 때 목표로 한 주식 가격은 주당 16달러에서 18달러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장 가격은 13달러에 그쳤습니다. 목표보다 한참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중국 기업이 소유한 회사를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중국 자본이 지배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꺼린 것입니다. 상장 이후에도 주가는 부진했습니다. 3월에 18달러까지 올랐다가 계속 떨어져서 8월에는 10달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2022년 이후 미국에서 10억 달러 이상을 조달한 상장 기업 중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상장 기업이 된 아머스포츠에게는 새로운 압박이 생겼습니다. 월가의 투자자들에게 매 분기 성장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주가를 올리려면
매출과 이익이 계속 늘어나야 했습니다. 가장 확실한 성장 동력은 중국 시장이었습니다. 2025년 2분기 아머스포츠의 전체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3% 증가했는데 그중 중국 매출은 무려 42%나 폭증했습니다.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안타 스포츠 입장에서는 가장 빠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화려한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좋은 제품을 파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강렬한 이벤트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티베트 히말라야에서의 폭죽쇼였습니다. 중국의 유명 예술가 차이걸창과 손을 잡았습니다. 차이걸창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불꽃놀이를 총괄한 인물입니다. 중국인들에게 매우 잘 알려진 예술가였습니다. 그와 협업하면 중국 내수 시장에서 큰 화제가 될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산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2025년 9월 19일, 문제의 그날이 왔습니다. 티베트 시가체시 장쯔현의 고산지대에 3km 길이의 폭죽이 설치되었습니다. 해발 4,500m에서 5,500m에 이르는 지역입니다. 이 높이는 유럽 알프스의 최고봉인 몽블랑보다 더 높은 곳입니다. 산등 성이를 따라 145개의 폭죽이 순서대로 터지면서 용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형상을 연출했습니다. 행사 이름은 승용, 승천하는 용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차이거창은 행사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날아오르는 용이 세계의 긍정적 에너지와 경외, 축복, 희망을 전달하길 바랍니다. 그는 이 불꽃이 설산의 눈 녹은 물줄기를 따라 멀리 흘러가는 용의 형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영상이 공개되자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놀랍게도 비난은 중국 내부에서 먼저 터져나왔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는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100만 원짜리 재킷을 파는 회사가 산을 불태운다는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주민들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폭발 때마다 거대한 굉음과 함께 대량의 먼지가 발생했습니다. 폭죽 잔해가 산등성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크테릭스는 해명에 나섰습니다. 폭죽을 생분해성 소재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생분해성이란 자연에서 저절로 분해되어 사라지는 성질입니다. 또한 행사 전에 야생동물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해명은 오히려 더 큰 비난을 불렀습니다. 수도사범대학의 구레이 부교수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산을 폭파하는 행위는 무지와 오만을 드러낸 것입니다. 고산 초원은 땅 표면의 흙층이 겨우 10cm입니다. 흙을 덮어서 복구하려 해도 오히려 흙이 씻겨 내려갑니다. 그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했습니다. 이곳의 풀과 나무가 파괴되면 자연 회복에 수십 년에서 수백 년이 걸립니다. 이 높이에서 사람 손으로 복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야생동물 전문가들도 경고했습니다. 지금은 겨울을 준비하는 시기인 만큼 야생동물들이 폭음과 조명에 놀라 생활 리듬이 깨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아크테릭스는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영어로 쓴 글로벌 사과문과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올린 중국어 사과문의 내용이 달랐던 것입니다. 글로벌 사과문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불꽃놀이 행사는 아크테릭스의 브랜드 가치, 야외 공간에 대한 우리의 헌신, 그리고 우리의 본질에 위배됩니다. 환경 파괴에 대해 분명하게 반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반면 중국어 사과문은 톤이 달랐습니다. 예술적 표현의 평가가 더 전문적이어야 하며 자연에 대한 겸손과 존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문판에는 예술가와 중국팀과 소통하며 비슷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방식을 조정하고 있다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분노했습니다. 중국 팀을 희생양으로 삼는다며 성실하지 않고 형식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언론 성도일보에 따르면 아크테릭스 고객 서비스 팀도 두 버전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중적인 태도는 브랜드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글로벌 소비자에게는 환경을 중시하는 척하고 중국 시장에서는 책임을 피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프랑스의 티베트 전문학자 카티아 비페트릴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다국적 기업이 홍보 목적으로 벌인 이 행사는 눈 덮인 고원지대에서 벌이는 역겨운 문화적 제국주의라고 규정했습니다. 중국의 유명 작가 리쥐아는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진정한 예술은 대지의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지 예술이라는 이름의 탐욕스러운 창조물입니다. 경쟁사들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파이오니어 캠프, 카멜, 오자크 트레일 같은 중국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자연을 존중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연이어 발표하며 아크테릭스가 스스로 만들어준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돈으로도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사건 직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홍콩 증시에서 안타 스포츠 주가가 장중 한때 5%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약 2조 원이 순식간에 증발한 것입니다. 2025년 10월 티베트 자치구 당국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불꽃놀이로 약 30헥타르의 초원이 훼손되었습니다. 30헥타르는 축구장 40개 정도의 넓이입니다. 당국은 이 행사가 허가 없이 진행된 자연훼손 행위라고 판정했습니다. 행사 승인 과정에 관여한 공무원 10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중 일부는 해임되었습니다. 처음에 지방정부는 이번 활동은 합법적이며 생태계에 피해가 없었다고 주최 측을 옹호했습니다. 하지만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티베트 자치구 생태환경부는 특별회의를 열고 현장에 조사단을 급파해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크테릭스에는 환경 피해에 대한 배상과 복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구체적인 배상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국 당국은 법에 따라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불꽃놀이를 총괄했던 차이 거창의 스튜디오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파장이 일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사건으로 중국에 인수된 사실이 널리 알려져서 인기가 급격히 식고 있다는 반응이 올라왔습니다. 살로몬도 중국 회사였다며 놀라는 댓글도 달렸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이번 사건은 환경 경영 리스크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환경을 강조하던 브랜드가 환경 파괴 행위로 처벌받는 상황은 말과 행동이 다르면 어떤 결과가 따라오는지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중국 경제매체 제1재경은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캐나다의 러닝 브랜드 노르다와 한국의 코오롱 스포츠가 중국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제 막 중국 시장의 주류 브랜드로 자리 잡은 아크테릭스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아크테릭스 사태는 단순한 마케팅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혁신이 자본의 논리에 휘둘릴 때 브랜드가 어떻게 변질되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35년 전 작은 공장에서 시작된 이 브랜드는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장인 정신으로 성장했습니다. 극한 환경에서 사람을 지키던 옷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주인을 맞이한 이후 브랜드는 성장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도구로 바뀌었습니다. 자연 앞에서 겸손하던 철학은 자연을 무대 장치로 쓰는 마케팅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브랜드의 가치는 회계 장부에 나타나지 않지만 그것이 무너지면 회계 장부도 함께 무너집니다. 30년간 쌓아온 신뢰는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환경과 지속 가능성을 내세우는 브랜드라면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말과 다른 행동은 더 가혹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크테릭스라는 이름에는 끊임없이 진화하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화의 방향이 잘못되면 결국 화석으로 남을 뿐입니다. 브랜드가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지 아니면 역사 속에 묻힐지는 앞으로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 캐나다, 중국에 이어 아크테릭스의 네 번째로 큰 시장입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이 브랜드를 사랑해왔습니다. 동시에 코오롱 스포츠 같은 한국 아웃도어 브랜드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가치를 내세울 것인지 고민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옷장에 있는 그 재킷은 아직도 혁신의 상징인가요? 아니면 자본의 유니폼이 되어버렸나요? 브랜드가 초심을 잃었을 때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응은 관심을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좋아하던 브랜드가 다른 나라 자본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래도 계속 구매하실 건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참고가 되겠습니다. 사실 아크테릭스만 이런 게 아닙니다. 살로몬, 윌슨, 볼보, 랑방, 클럽메드까지 우리가 몰랐던 수많은 브랜드들이 이미 중국 자본 아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내가 쓰는 이 브랜드도 중국 회사였어라고 놀랄만한 브랜드들을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브랜드 뒷이야기, 기업의 숨겨진 진실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 놓치지 않고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